네, 황교안 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제안하면서 실무 협상자도 내정을 하고 뭔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보수 통합 움직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잘못된 길로 왔습니다. 대통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유우파의 모든 뜻있는 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통합협의기구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위원님, 앞서 이제 황교안 대표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보수 통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빨리 추진할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총선은 한 5개월 좀 남지 않았습니까?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글쎄요. 총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세 가지 요소로 구도, 네. 그다음에 정책, 인물 이렇게 뽑는데 구도가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일려 다야 구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당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죠. 그 구도를 바꾸는 이제 노력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른바 그 보수 통합이겠죠. 이게 뭐 소통합일지 중통합일지 대통합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구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움직여야 될 시기입니다. 몇 가지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선거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런 문제는 있지만 아무튼 지금쯤은 이 문제를 제기해야지 다음 총선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황 대표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 간의 협의는 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통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뭐 다양한 소통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뭐 그쪽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대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죠. 특정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우리 자유우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벌써부터 보니까 유승민 의원 측에서 통화 보완 논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대변인님, 벌써부터 좀 삐걱대는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큰 통합이 있을 때는 그 뭐 한 발 나갔다 또 두 발 또 물러서고 또 뭐 한 발 나갔다 그런 지리한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저는 지금 현재 그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의논하고 있는 어떤 통합이라는 게 공천 연대 수준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 그 정도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가려면 먼저 선제가 돼야 되는 게 A당과 B당 내부 입장이 이제 동일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선제가 돼 있냐는 거에선 저는 의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변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런 입장 정리인데 당 내부 안에서도 그 입장이 좀 갈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정리가 좀 우선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당과 당이 통합한다는 그런 그 이슈를 띄우기 전에 근데 그런 좀 내부 질서 정리가 좀 안 된 면이 있다. 그리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그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국민들께 일단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 통합이라는 게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통합을 하려는 이유도 결국은 지지받아서 표를 많이 받아서 총선에서 이기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통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다면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리고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통합을 위한 노력이 조금 더 세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변인이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민주당 총선 기획단이시고 이제 네. 총선 이끌어 가실 텐데 이런 통합 움직임 민주당한테는 위협적입니까? 글쎄요, 이거를 그 어떤 뭐 선거 구도상의 위협적이다, 그리고 선거 구도상의 우리가 이익이다, 아니면 손해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은 야당이 제 역할을 해줘야지 여당도 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가 더 못하나의 대결이 아닌 누가 더 잘하나의 대결을 해야지, 그리고 거기에서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결국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걸 생각을 해볼 때 이거를 저는 뭐 선거 역학적으로 그리고 구도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문현답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네,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런데 왜 유승민 의원은 복당이 아닌 신당 창당 이걸 왜 시도하는 거죠? 근데 지금 통합하면은 바로 있을 정치 이벤트가 뭐예요? 총선이잖아요. 네. 총선에 중요한 건 공천입니다. 현역 의원들에게는 그게 일자리예요. 공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바른미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 바른정당에서 유승민에게 탈당하면 한 10몇 명 되거든요. 나름대로 영백 명들 다 중지은 의원의 맹장들이라고요. 그러면 개별 의원들의 개별 복당을 하면요. 자연복당에 복당해가지고 거기서 목소리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신당을 창을해서 내 몸집을 키워서 당대당 통합으로 가면 일종의 지분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유한국당에서 통합 보수당이라고 같이 할게요. 자유한국당하고 뭐 유승민 신당 합쳐서 통합 보수당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지도체제도 개편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대위도 뭐 짜고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선대위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럴 때 각 정파의 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집을 키워서 신당 형태로 들어가야 그래야지 이제 들어가서 뭔가 자리를 잡고 내년에 공천 정부에서도 자기 지분을 챙기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 따로 뭐 지상욱 의원 따로 뭐 정병국 따로 들어가면요. 개별복당밖에 안 된다고요. 아마 그런 어떤 지분 싸움 그런 것들이 좀 있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마 신당 창당이라는 길을 가는 걸 거고, 또 하나는, 글쎄요, 이게 약간 제가 추측인데,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통합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다음 달 초에 있어 선거법 개정이거든요, 12월 초에. 만약에 선거법 개정돼서 연동형 비례대표 됐다고 봅시다. 그럼 다당제예요. 그러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그럼 그냥 한번 버텨볼까? 안 들어가고? 어차피, 정당 투표 어느 정도 나오면 의석 확보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아마 신당을 창당해 놓고 나중에 선거법 개정되는 거 그런 거 봐서 거기서 이제 통합으로 가든지 아니면 독자 생존하든지 아마 좀 결정을 하려면 지금 좀 신당 창당 논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유승민 입장에서. 의원님, 이 유승민 의원이 통합의 세 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탄핵을 강을 건너자. 네. 탄핵 얘기가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계속 이렇게 만약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면 통합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국당이 어떻게 하느냐,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변혁, 그 다음에 홍문종, 조원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우리 공화당의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양자 간의 어떤 그 결론을 내기 힘들 겁니다. 한국당이 결국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인간적인 또는 뭐 가능하다면 법적인 또는 그 이후의 그 정치적 피해에 대한 어떤 정치적 지원 이거는 확실히 하겠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도 그 나름의 업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했죠. 그다음에 재정을 굉장히 튼튼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거대로 평가를 해준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탄핵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문제는 지금 당장 12월 안에 결론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괄호를 쳐놓고 그 안에 일단 넣어놓고 이후에 총선 뒤든 아니면 다음 대선 뒤든 그때 그 논의를 하자. 지금의 그 한국당의 인적 구조, 그 다음에 유승민 그 세력, 그 다음에 그 우리공화당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 결론 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인간의 어떤 지능이나 지혜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리면은 그 문제는 이렇게 괄호를 쳐놓고 넘어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문제가 저절로 풀리기도 하고 역사가 해결해 주는 그렇죠. 거군요. 시간이 네. 지나면서 저절로 이 문제가 아닌 상황이 또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 원칙을 세워놓고 통합을 추진하면은 결국은 통합이라는 명분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 세력의 지지만 이끌어낼 수 있으면은 이 문제는 그 선에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탄핵과 관련해서 좀 결론 내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변인님 보니까 황교안 대표도 이 탄핵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입장을 내놓진 않는 것 같아요. 당시 그 당대표 경선 때부터 계속해서 입장이 명확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 유승민 대표가 제시한 그 보수재건 3대 원칙, 그 원칙을 지금까지 몰랐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웍에 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는데 결국 가장 어려운 거는 하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나가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유승민 대표 측도 그렇고 황교안 대표 측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 그냥 단지 웍에 대해서만 지금 동의하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통합까지 갈 길은 좀 굉장히 험난하고 길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입장 정리라는 게 저는 그 황교안 대표가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그 지지세를 놓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지금 입장을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국민으로부터 내지는 그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은 그 지지를 받겠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하게 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네. 내가 이렇게 입장을 내놨을 때 그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 지지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지지를 목적으로 놓고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정해보자. 그렇다면 영원히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한 번 더 지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황교안 대표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까지 통합이 돼야 이제 뭐 대통합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마라톤 얘기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승민 의원이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안철수 대표와 뭐 얘기가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이 신당 기획단이든 신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안철수 전 대표 지금 뭐 마라톤 말고 다른 거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빅피처 뭘까요? 뭐 스탠포드대에서 뭐 지금 방문학자라고 하죠. 빅피처. 글쎄 뭐 다음 대선 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아마 참여 안 하는 게 확실한 것 같고, 왜냐면 사실 이번 총선에 참여하려면, 해서 어떤 역할을 하려면 지금부터 사실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없는 거로 봐서 이미 마음속으로는 내년 총선을 건너뛰고, 나중에 이제 다음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가 이제 민주당에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도 중도 보수 후보가 단일화가 되면 그 상황에서 어떤 본인의 어떤 활로를 열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겠죠 아마도.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건너뛴 상태에서 다음 대선에서 그게 가능할지. 왜냐면 글쎄 뭐 대선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대선 후보들 입장입니다. 총선은 뭐냐면 자기 병력 만드는 기간이에요. 그 당에서 나중에 대선 후보 경선과 본선에서 자기의 전투부대가 되어줄 어떤 그 자기들의 병력을 모으는 기간이 총선이거든요. 당내 우호 세력이 있어야 그만큼 그렇죠. 키워가고 그렇죠. 하니까요. 네. 그게 좋은 건 아닌데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안철수 의원 보세요. 지금 안철수 의원의 그 좌파 의원들의 사람 다 거의 다 비례대표입니다. 지역구가 누구죠? 권은희 의원하고 굳이 얘기하면 그래 김성식 의원도 지금 안철수계로 분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한 두 사람 정도 빼고 다 비례대표입니다. 지역이 없어요. 거기다가 민주당, 자유한국당 소속도 아니고. 그러면 이번 총선 그냥 건너뛴 상태에서 다음 대선에서 자 안철수 의원 도와줄 사람 300명 손 들어봐 하고 몇 명 들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2012년 때 안철수 붐이 있을 때야 그냥 카페트 쫙 깔아놓고 모셔가지 이미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이미 큰 선거에서 뭐 본인의 책임이든 아니든 두 번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본인을 위해서 뛰어들 병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대선에서 뭔가 큰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데 어째서 안철수 전 대표의 뭐 선택은 이번 총선은 아니고 다음 대선인 것 같으니까 보시죠 뭐 이것도 제가 지켜보시죠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네. 의원님께도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이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 의원들은 통합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안 전 대표가 당장 이 정치권에 발을 들일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한국당하고 얘기하는 이제 보수 대통합이 아마도 그 안철수 전 의원까지 이제 아우르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그림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는 그 보수의 후보보다는 아마 그 진보 진영의 후보를 노릴 거예요. 아 진보 진영의 후보를. 왜냐하면은 지금 진보 진영에 대선 후보가 없어요. 지금 뭐 누가 있습니까? 아마 이낙연 후보는 어렵다고 아마 안철수 의원은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손학규 의원이 지금 당 대표 아닙니까? 손학규 의원을 보면서 매번 느낄 거예요. 진영을 바꾼 사람은 성공할 수 없구나. 김문수 의원을 보면서도 느낄 것 같고. 그래서 중도까지는 왔지만 보수로 가는 강까지는 건너지 않고 계속 중도, 진보 세력의 대표로 생각할 거고 아마 안 의원 스스로는 전 의원 스스로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라 중도 정당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안철수 전 대표한테 가장 그 영향력이 큰 그 부인 김미경 씨가 한국당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수 출신이시죠? 근데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결정에는 김미경 씨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한국당으로 가기 어려울 걸로 보고 전략적으로도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당의 후보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보수당의 후보가 되면 진보 진영을 해서 굉장히 강하게 공격할 겁니다. 근데 진보 후보가 되면은 보수 쪽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공격하지 않아요. 친문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전체적인 전략적 고려를 볼 때 저는 안철수 대표가 보수 쪽이 아니라 진보 중도 쪽을 생각할로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그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국민의당 계열, 특히 호남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잘 세력을 유지해 나가면은 스스로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네. 네. 아까 뭐 김미경 여사 관련된 내용은 저희 뭐 그러실 수도 안 그러실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이거는 그 김미경 씨 관련된 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 한 얘기입니다. 네. 저희 이제 부대변인께 여쭤볼게요. 방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진보 세력으로 오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네. 또 진보 세력의 후보로 나설 수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글쎄요, 저는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현재 그 정치 지형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이나 아니면 들어올 자리가 있을까라는 그 자체에서 저는 의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뭐 진보와 보수를 큰 스펙트럼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이면 중도라는 그 지대가 어느 정도 룸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올바르다 내지는 뭐 그르다의 평가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좀 약간 긴 라비넥타이 모양으로 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금 많이 벌어져 있고 중간 지대가 굉장히 얄팍한 그런 모양입니다.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그 중간 지대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 지대에 양분이나 지금 뭔가 마련이 돼 있느냐, 저는 거기서 조금 의문이고, 그리고 그런 걸 마련해서 본인의 동력으로 삼기에는 지금 시기가 좀 늦은 게 아닌가, 안철수 대표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보수 통합을 둘러싼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